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오랜만인 것 같죠. 오랜만에 뭉쳤습니다.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속 나왔는데 네. 박성준 의원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 못 나왔습니다. 네. 어디 휴가 다녀오신 건 아니죠? 휴가는 아니고요. 일이 많았어요. 네. 지난주에는 그 수해 복구 지원 가서 나도 수해 복구 갔는데. 네. 또 제가 또 대변인이어서 현장 또 대변인 역할도 해야 돼서. 네. 지난주에 통화가 안 돼가지고 내가 네. 매우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네,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저 이번 기회에 층간소음, 벽간소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줄이는 좀 대책을 내주십시오. 철근 빠진 아파트가 그렇게 많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순살 네. 아파트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네. 근거 규정 만들어서 엄벌해야 되고요. 예. 처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영두 근본적 원인부터 좀 최영두 의원님도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거예요. 네, 대책 세워주십시오. 지난번에 LH 그 투기가 있었는 그거죠. 저 LH 공사가 미리 주택 용지로 LH 이제 단지로 개발을 곧 그네 땅 사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또 LH가 이게 민간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청 지하청을 거치면서 그런다는 건 또 심각한 문제일 텐데 더욱이 LH가 지은 아파트에서 그러니까요. 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정말 카르텔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네. 예. 이게 카르텔이죠. 이게 이제 경실련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실련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금단 아파트 저거 지하 주차장 붕괴 네. 사고 원인은 LH의 정관 특혜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정관들한테 감리를 몰아주고 이게 이제 아파트라는 게 시공하면 감리하고 감독하고 뭐 이게 다 있는 거거든요. 예. 또 건설하는 회사 또 그 또 이제 하도급을 주고 이런데 정말 이게 모범이 되어야 될 공기업에서 생겼다는 문제 정말 참 충격적입니다. 예전에 왜 70년대 개발 시대 때 와우 아파트였나요? 네. 그런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보고 네. 이제 우리나라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하고 지금 21세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진국인데 지금 산풍 무너지고. 산풍 무너지고 지금 순살 아파트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 진짜 이게 창피한 일이죠. 네네. 이 기회. 자, 확실히 건설 뿌리 뽑아야 비리 됩니다. 좀 뿌리 네. 뽑아야 됩니다.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왜 이동관일까요?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청문회 준비하러 가시면서 얘기 한마디 하셨어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 언론은 장악해왔죠. 그분이. 실제 그런 실천을 해왔고 언론 장악의 대명사 장본인 그것은 누가 더 잘 알고 있냐면 이동관 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싶어도 언론 현장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 특보를 하고 당시에 언론 장악을 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홍보수석을 네. 했었죠. 예. 홍보수석을 했던 그 이동관 위원장이 언론 장악위원장, 방송 장악위원장으로 다시 등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기자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산당의 신문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얘기하지 않는다. 네. 지금 어느 시대인데 공산당 타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럼 지금 공산당 기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동관 이 후보자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결국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임무가 그거 아니겠어요?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해서 언론 탄압해서 윤석열 정권 순항하는 데 있어서 특히 내년 총선의 역할을 하겠다. 이게 선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리고 저는 세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그 위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미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언론사 그 언론사 후배들이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잘못 살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자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언론사 그 기자들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이걸 보면서 그래서 청문회에서 한번 샅샅이 검증을 해봅시다. 네. 민주당이 좀 해주시고 제 눈에 안경이란 말이 있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자기가 한 게 뭐 다 남대로 그렇게 하는 줄 안다고 하듯이 심하게 이야기하면 도둑이 재발 저린객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가 이제 대통령이 된 지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네. 여전히 우리가 방송 문제 장악을 했습니까? 그리고 방송이 장악이 됩니까?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고 네. 또 그것이 오히려
그 민노총이 또 좌지우지하는 방송 노조들을 또 더 자극해서 더 뭐 이렇게 하는 마당에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 내가 왜 민주당이 왜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언론계 출신으로서 누구나 이제 이 방송통신의 이제 어떤 공영성 회복 문제 또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뭐 글로벌 경쟁력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근데 왜 이걸 갑자기 이동관이 뭐 언론을 장악한다고 이야기하느냐 보니까 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딱 2달 만에 있었던 민주당 워크숍에서 당시에 방송 장악 그 문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 적폐청산을 당 적폐청산이 최우선 과제를 추진하고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 찾기 중심으로 KBS, MBC 사장 퇴진운동 방통위 권한을 활용해서 방송사 내부 음중조사 등을 즉시 이런 걸 내가지고 민주당이 해봐 놓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힘도 없고. 민주당이 해봐서 자꾸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송은 이제 공영성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고 방송이 너무 특정 노조에 좌지우지되고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저 언론계 다 동지들이기도 하고 동료들이기도 하고 선후배이기도 한데 무슨 정권 바뀔 때마다 노조를 중심으로 그렇게 내부에 그 서로 동료들을 부관 참시하는 거 보면 난 참 이거 진짜 한번 바꿔야 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최영두 의원님 얘기하는데 이동관 후보자가 언론계 사찰하고 방송사 인사 개입했다라는 정황들이 다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특히 지금 들어보세요. 국정원을 언론 탄압에 동원했다는 사실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의 검찰 진술과 관련해서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 네, 이동관 그렇죠. 수석이 당시에 구속돼서 조사받고 감옥 갔겠죠.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해가지고 다 뒤져서 나온 거 윤석열 아닙니까? 검사 서울중앙지검에서 있었던 그게 제가 될 일이죠. 정도였으면 드러났겠죠. 공정하게 얘기하십시오. 공정하게 이야기하는 지금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청문회 때 보시 말고 다 자, 아니다. 청문회 때 뭐 민주당 안경만 안경이 아니죠. 자, 아들 학폭 의혹 그리고 언론 장악 이명박 정부 때 이동관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때 수사도 있었고 그 문건도 나왔으니까 좀 청문회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공영방송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역할을 얘기하는데 공영방송을 가장 탄압한 인물로 이동관 후보자가 꼽히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낱낱하게 맞아요. 그렇죠. 드러날 겁니다. 지켜보자고요. 아니 제가 차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의 공영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결국은 이제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사의 개입 여지를 좀 차단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방송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노력들을 있어왔던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또 하나는 이제 중립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원을 지금 KBS 같은 경우 수신료 징수에 대한 분리 문제를 해서 재원을 가지고 언론을 길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습 아닙니까? 그 전사가 누굽니까? 이동관 위원장을 내세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식 해석이고 자 이동관 시절에 이제 우리 MB 정부 시절에 우리 콘텐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뭐 KBS, MBC는 좀 서운하시겠지만 종편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종편을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지금 JTBC니 뭐니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뭐 히트 치는 그 컨텐츠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 JTBC가 그래서 만든 뒤에 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한테 허락을 했습니까? 비판적인 언론 속성 그대로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방송의 어떤 콘텐츠의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다면 모를까. 방송 자학은 무슨 방송 자학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영두 의원이 할 얘기 많은데 안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두 의원이 무슨 현직 기자 80% 얘기했었는데요. 한국기자협회가 마켓링크에 의뢰해서 6월 16일에서 19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했습니다. 현직 기자 80%가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임명 반대한다는 그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슈로 가자고요. 가십시다. 자, 양평고속도로. 양평고속도로는 백지화를 또 백지화했습니다. 자, 놓을 거는 같은데요. 원희룡 장관이 노선검증위원회 꾸려서 검증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정조사는요. 그래, 국정조사는 실효성이 없으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그 노선검증위원회는 철저하게 원희룡 장관이 물타기 하는 거죠. 물타기라고요? 어떤 물타기냐면 이 책임 그러니까
이 노선 변경의 가장 핵심은 누가 왜 했느냐예요. 네. 이 문제가 조사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 왜에 대한 문제를 비껴나가서 노선 검증이라는 차원으로 가면은 실질적으로 누가 왜는 빠지는 거고 노선 검증에 대한 논란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면서 뭐냐면 그 책임을 누가 떠넘기게 되냐면 원래 이러한 노선 결정에 대한 모든 과정들은 정부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야가 같이 검증위원회를 가면 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원희룡 장관은 실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전형적인 물타기 들어가는 거고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왜 문제에서도 원희룡 장관이 그러면 단독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단독 결정 자기가. 그 백지화에 대한 부분을 네. 그리고 그 노선 결정에 대한 부분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정말 원희룡 장관 독단적으로 한 거냐에 대한 부분도 밝혀져야 되는 거고 갑자기 노선 변경이 된 이유에 대한 타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 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왜를 없애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발족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요즘 세상에 어떻게 대명천지에 그런 일을 꿈꿀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는 뭐 처가를 위해서 해주고 그랬습니까? 모르겠으나 막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동원하는지 모르겠는데 불가능합니다. 왜 보실까요? 자, 이걸 바꾸려면 수많은 공무원 1조 원짜리 대 아닙니까? 그럼 수많은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과정이 다 공개돼야 됩니다. 감사도 받고 네. 거기 잘못했다가는 이전에 뭐 문재인 정부 때는 막 장관이 뭐 조인트 까고 해가지고 억지로 해서 지금 감옥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렇게 갔다 오면은요 이 공무원들은 연금도 못 하고 평생 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누구 눈치 본다고 이렇게 하겠으면 무슨 이득을 누리겠다고. 그래서 이것들은요 예탄위 예산 타당성 조사, KDI의 조사, 다음에 민간 용역업체의 회사 또 여러 가지 그 조사들이 정책 이력이 있습니다. 정책 이력을 딱 공개를 하면은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에 누구는 어떤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의 뭐 당시 그 군수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드러날 텐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뭐 전직 대표 한 분이 어디서 당내에서 양평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질 거라고 한 뒤로 무슨 큰 건 잡은 듯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만 잘못한 거 딱 시인하시고 저 노선 검증위원회 해가지고 빨리 주민들한테 그 고속도로 만들어 줍시다. 제가 요 얘기는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 지금 양평 고속도로도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처남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통장 위조 잔고 관련해서 대통령의 장모가 지금 법정 구속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상이 뭐냐면 조선을 건국할 때도 정도전하고 이방원, 그러니까 신권 중심의 정도전과 왕권 중심의 이방원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외척, 처가 이 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천 봉쇄하는 거였어요. 같은 생각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중심 정치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그거였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환관 정치 하는 거예요. 특수한 이익 집단에 의한 정치 개입에 대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민주화 됐어도 처가 관리가 가장 중요한 국정 운영의 척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가 관리는 어떤 거였냐면 이권 개입과 인사 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생각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윤 대통령과 관련된 처가 관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제대로 못합니까? 민주당이 너무 가혹하게 해가지고 정말 좀 지나치다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제 알겠습니다. 뭐 조선시대까지 갈 것도 없고 왜 민주당이 자꾸 저러나 싶은데 세상에 그런 세상입니까? 지금 도저히 가당치는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 장모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 처남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고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문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게 그 수많은 사람 강상면 강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쭉 보니까 결국 민주당식 주장으로 하자면은 지금 다음 대통령 처가 봐주려고 전직 대통령 때 그거 바꿨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직 대통령 때 바뀐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고 원희룡 장관이 바꾼 거 아닙니까? 아니 전직 대통령 때 다 그때 그 이게 21년인가 그 시기에 그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에 양평 군순이 또 민주당에 누구니 해서 고속도로가 이렇게 갈 경우에 뭐 강강 수계를 몇 번 더 지나고 뭐 어떡저떡 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용하는 사람이 강하면보다
강상명이 강한 헷갈리는데 어느 쪽이 더 많다는 거 하고 해서 나왔다는데 아예 그걸 어떻게 그걸 감추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다 드러날 일을. 그래서 국정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국정조사를 해요? 지금 국정조사 할 필요도 없는 거를 시간 떠들이 가지고 또 다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끌어들여서 할 아니 무슨 누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갑자기 변경했는지에 민주당이 대한 쓸데없는 헛발질을 하는 거지. 아니죠. 무슨 소리 합니까? 그 얼마나 원희룡 장관이 무모하게 이 문제를 밝히면 되는 걸 백지화까지 했다가 다시 백지화를 또 백지화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걸 보면 이러면 이렇다고 저러면 저렇다고 못 살게 굴 텐데 그냥 차라리 그러면은 누구 말처럼 충격욕 삼아. 제가 그러면요. 최영두 의원님 이런 문제가 이미 지금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 원희룡 장관이 이미 처가 땅이 양평에 있다라는 거 고속도로 관련된 부분에 땅이 있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지난번 그 국토위 현안 질의 때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야, 그 노선 변경하는데 대통령 그 처가에 땅들이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미리 언론에 다 얘기하고 그 검증 과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했어야 되는 거죠. 아니 민주당이 갑자기 헛발질 해놓고 지금 무슨 헛발질을 해요. 아니 그 보세요. 나중에 다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했습니까? 원희룡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건 양평 고속도로 참 종점이 시민만 생각합시다. 시민만 생각해. 그래 종점이 변경됐는데 왜 그랬을까? 그 주변에 왜 대통령 처가에 땅이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기 대통령실 국민의힘에서 해명하고 넘어가는 게 그렇죠. 빨리 해명하고 아니 정책 이력이 다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 보시면은 2021년인가 KDI 예타를 할 때 여기에 저 환경 평가 근데 지금 원 노선이 이렇게 저렇게 갈 경우에 그 상수원 지역에서 그 다리를 몇 개 더 통과하게 된다. 남은 쪽은 하면은 이게 적다. 또 강상면 강하면 헷갈리는데 어느 쪽이 오히려 이용객이 많아서 그 면 사이에서도 면 주민들도 우리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오히려 그 JC 나들목하고 이건 뭐죠? JC와 IC 차이가 또 있는데 JC는 그 사실 그 옆에 인간 땅하고 관계도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그래 그 부분 뻔히 아는 거를 그냥 대통령 처가만 내놓으면 엄청난 건 줄 알고들 다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싶어요. 어떻게 그런 세상 아닙니다 지금. 네, 어떻게 의혹이 밝혀질지 보겠습니다. 보세요,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지난 6월에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검찰에서 구속영장 발부하고 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체포 그 동의안이 이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결이 돼서 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관련돼서는 구속이 되지 않았죠.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해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재판 과정이 가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이 체포영장이 부결된 이후에 다시 구속영장 재청구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런 경우는 없는데 다시 이제 검찰에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관련해서 재청구를 한 것이고요. 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검찰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체포 동의안 그 발의할 때도 당시에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과 관련된 부분이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국회 안에서도요.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보완 수사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영장이 어느 정도 이제 기재됐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 지금 구체적인 어떤 녹취록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검찰이 구체적 실체적 과정이라고 할까요? 실체, 그 사건의 실체를 얼만큼 밝혔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 있고 또 뭐 증거가 있고 뭐 한다면은 또 말 결백하다면은 저는 뭐 당사자들이 이런 논란 빚지 말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심사를 그냥 끌어가면 됩니다. 이게 네. 과거에 이제 권성동 우리 전 원내대표가 했던 방식이고 그렇게 해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 숨지 않고 방탄을 해서 이번에는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비회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이 검찰도 이게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이 뭔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미진한 게 있으니까 할 텐데 그 판단을 법원에 맡기면 됩니다. 네. 이 피해자 신문이랑 요즘 지난번에 하영재 우리 의원 같은 경우도 체포 동의안을 우리가 다 그때 가결시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때는 또 가결시켜 주셔가지고 가결됐는데 그걸 가보니까 그때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없고 해서 뭐 구속에 실익이 없다 해서 그냥 그 재판에서 또 자기가 방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판받고 있죠. 예, 구속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뭘 이걸 가지고서 네. 고민하십니까? 이제 이 두 의원 말고요. 이재명 대표 소환설 그리고 영장 청구설 나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지금 이제 검찰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 관련된 이제 구속 이제 영장 발부하고 또 민당에 이제 거기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얘기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민당에 대한 전반적인 공세가 이어지는 거.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또 다른 이제 소송을 통해서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는 건데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대장동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네. 그 대장동 조사해봤더니 박영수 특검이라든가 50억 클럽이 거기서 실체가 드러나는 거고 또 하나는 안 되니까 성남 FC 갔다가 또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 사건은? 그다음에 잠깐만 한번 더. 네. 이 쌍방울과 관련된 부분도 쌍방울 어디서부터 출발했나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김성태 회장이 국내에 들어오면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게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쌍방울에 있는 그 변호인단을 보면은 쌍방울 그 김성태 회사의 자회사의 모든 변호인들이 검사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검사 출신 그럼 그 검사 출신들이 그러면 이재명 그 대표를 위해서 변호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또 안 되니까 이미 끝난 사건이고 어느 날 보니까 다시 대북 송금 사건으로 전환해가지고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네네. 보고했다는 이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입장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입장 변화도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검찰의 회의와 압박에 의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입장문을 하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라고 또 뭐라고 하죠? 자술서라고 해야 되나요? 편지를 써서 또 네. 공개하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결국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혐의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가 이화영 전 지사 부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거꾸로 보면은 민주당이 이 재판에 왜 그렇게 관여를 해가지고 무슨 검찰의 압박 수사를 받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특별면회를 몇 차례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특별면회는요 아무도 옆에서 감시도 못합니다. 그 시기에 무슨 이야기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추정면회가 제가 알기로는 면회할 때 다 입회해서 아니요, 다 기록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특별면회. 그걸 한번 팩트 체크 하셔야 돼요. 최영두 의원님. 국회의원 특별면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다 바뀌었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하도 악용을 하니까 그랬겠죠. 아니, 그거 팩트 체크 정확하게 얘기하고 왔어요. 무조건 민주당이래요. 민주당 탓을 이렇게 하세요. 민주당이 네. 그 거짓말을 자꾸 하시면 그렇죠. 제가 무슨 100여 차례 이상 변호사 접견하는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참 재판정에서도 참 웃지 못할 일도 있었는데 부인이 변호사 당시 말하자면 피고인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나 저 왜 저러나 도대체 일반적인 재판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일어나고 있는데 재판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지금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일 분노하는 것이 바로 이 불체포 특권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우리 박 의원 말씀하신 걸 하다면은 그냥 구속 전 피의자 신문 해가지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온 당을 동원해서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이재명 대표는 선언을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그걸 보여주시면 되죠. 지금까지 보면 이제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는 게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대장동, 성남FC, 무슨 백현동, 쌍방울 대납 사건 이거 가지가지 그래서 널뛰기 하듯이 이 사건 같다 해서 남아있는 게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얽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사건에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지금 영장을 청구하려고 할까요? 또 하나 볼까요? 자, 민주당 이 사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문에 의문 속의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박성중 의원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아까 최영도 의원님께서 수사받고 당당하게 재판 받으면 되지. 조인트 같다 이 얘기 있는데 이건 좀 비속어에서 좀 바로 잡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인트 같다는 거요. 조인트 같잖아요 이제. 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